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무리, 무료 특강의 마무리 독해 부분입니다. 어때? 지금까지 파토6 설명한 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븐은 독해 부분, 원래 LC 끝나고 파토6, 그 다음 마지막 세븐이겠지만 순서대로라면 실제 푸는 방법은 세븐을 먼저, 파토6보다 먼저 하는 게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 요령 여러분 교재 417쪽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17쪽입니다. 417쪽. 자, 보시면 LC 끝나고 나서 먼저 세븐을 하라고 돼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세븐에 특히 181에서 200번까지 해당하는 이중질문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25분간에 걸쳐서 먼저 풀어주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53번에서 180번까지의 단일 지문을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그렇게 즉 긴 거 먼저 그 다음 조금 짧은 거 그리고 나서 또 파트 5, 6 중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펄6의 12문제를 7분간 풀어준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3분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파트 5, 6의 40문제를 다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솔직히 버거워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13분 남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5개나 30문제 정도를 풀어주는 거고요. 거꾸로 말해서 10개나 15개는 LC 시간에 미리 디렉션 시간, 파본 검사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10개에서 15개 잘하신 분이라면 한 20개까지도 풀어두셔야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버거운 부분 맨 뒤에 놓으면 사람이 시간이 압박되면서 못 풀게 됩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꼭 제 말대로 하셔야 돼요. 세븐 먼저, 그 다음에 파트 6 마지막에. 그러면 훨씬 같은 실력에도 훨씬 편하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관리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요. 419쪽 중요합니다. 별표. 세븐의 문제풀이 노하우 6가지가 돼 있죠. 먼저 질문을, 본문이 아니라 질문을 읽는다. 그 다음에 질문 읽고선 유형별로, 제가 유형 좀 이따 정리해요. 유형별로 어디 가서 여기 볼지, 여기 볼지, 여기 볼지 해서 읽고 풀고, 다시 질문 읽고 풀고. 어떻게? 질문 올라가서 읽고 풀고, 질문 읽고 올라가서 푼다. 알겠죠? 슉. 알겠죠? 그렇게 감각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겸 이런 얘기들 적어놨는데 읽어보시고 특히 422, 423쪽에 뭐 만점 수강생도 있고 990 만점 수강생도 있고 여러 좋으신 분들 있지만 경의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 얘기 하나 써놨으니까 머리도 식힐 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424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문 먼저 읽으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딱 봤을 때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요령이 탁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냥 지금 얘기할 때는 조금 마음에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가면은 이걸 이용해서 와 정말 신기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구나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여기 무료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요령까지만 살짝 전해드리고요. 유료 강의로 가면 훨씬 더 또 자세하게 또 문제풀이까지 하나하나 안 빼놓고 다 해드릴 거거든요. 퀴즈, 스텝 1, 스텝 2, 독해도 하나하나 문제풀이 요령 어떻게 푼다, 또 문장 하나하나까지 다 해석을 해드리고 힘드신 분들은 아무리 해설서가 있어도 이게 해석이 왜 이렇게 되나 답답하잖아요. 구문 분석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게 유료 강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몇만 원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막 1년, 2년, 3년 막 허송세월 보내고 엄한 데 가서 돈 쓰고 이상한 선임한테 배우다가 결국 고생하고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진작 들을걸요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저를 믿고 여기 사이트 우리 몬스터 에듀까지 오셨으면 좀 저를 믿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문 유형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주제 찾기 질문 유형 박스 보이십니까? 424쪽이요. 그런 박스에 질문 나오면 뭐 찾기다? 주제 찾기다. 이런 거는 어디를 본다? 아래 써있죠? 맨 앞부분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뭐뭐 하기를 바라는 것은 유형입니다. 질문 유형 보시고 잘 받으시고 이런 거 나오면 뭐뭐 하기를 바라는 것 유형이구나. 그래서 본문 중에서 맨 뒷부분을 보면 정답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을 탁탁 연습을 몸에 다 배도록 시켜드릴 거예요. 2번이었고 읽어보시고 3번 별표 키워드 찾기 유형인데요. 질문에 보면
아, 이거 본문에 찾아야겠구나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 고수들은 이걸 잘 찾아요. 키워드를. 근데 키워드는 되게 대문자로 돼 있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고유명사 또는 숫자, 요일, 또 돈, 금액 같은 아라비아 숫자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읽지 말고 본문에서 재빨리 다 해서 아, 이거 제임스, 아, 먼데이, 또 제뉴얼이 1월, 오케이, $5,000.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키워드 찾기. 제일 많이 써먹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4번 not true 유형인데 질문에 not 있고 true 있으면 다른 건 질문만 있고 본문 가는데요. not true 있으면 A, B, C, D 읽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not true 유형은 답이 C나 D에 있다는 것도 하나 좋은 요령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요. 장소는 어디냐?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또 대상은 누구냐? 이런 건 다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앞부분을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고 있나요? 앞부분에 나온다고? 자꾸 적으셔야 돼요.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 6번 수신자, 발신자는 누구냐라는 찾기, 특히 이메일이나 편집글에서 잘 나오죠.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확인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동봉된 것은 뭐냐 했을 때 What is with, enclose, attached, send along 이런 말들 나오면 요 말 나오면 조 말 찾고 조 말 나오면 요 말 찾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데 주로 중간 이후 뒷부분에서 이 동봉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맨 앞에다 나 뭐 동봉했어요 이게 확 맨 앞에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주로는 그렇다. 그 다음 동의어 찾기 이런 건 평상시에 영영사전을 활용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잘하실 수 있고요. 동의어 찾기는 단어가 쉬운 레벨이면 그때는 본문을 꼭 보셔요. 왜냐하면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면 그 단어 뜻을 알면 그냥 풀려버립니다. 평상시에 단어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What can be inferred, 추론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으면 나추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A, B, C, D 읽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눈에 답이 확 안 보여요.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그대로 보이는 대로 답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이런 질문 나오면 그냥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 500점 이하면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돼. 500점 이하. 내가 500점이면 절반은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맞출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이상한 데서 힘 빼고 시간 빼면 지쳐버리거든요. 맞출 수 있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가고 그 다음 시간 남아있으면 또 보고. 알겠죠?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0쪽입니다. 430쪽. 이중지문 대조 유형인데 이 맨 끝에 181에서 200번까지 가면 지문이 2개 있는데 이 5문제짜리잖아요. 근데 그 5문제 중에서 4개 정도는 예를 들어 4개 중에 2개는 여기서 답 찾고 2개는 여기서 찾아요. 근데 5개 중에 꼭 1개는 여기 무슨 말과 여기 무슨 말 이 2개를 연결해서 아, 이 말이 이 말이랑 연결이 있어서 그래서 답이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정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독해도 빨라야겠지만 아울러 눈치도 좀 빨라야 되고 질문이 원하는 바를 잘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꼭 한 문제는 있으니까 허술하게 답 찾지 마시고요. 신경 써서 열심히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11번이요. 전화 놓고 by the way, however, in other words 이런 말들 나오면 반드시 그때까지 한 말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 정답이 등장할 거니까 긴장하고 찾아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araphrasing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기법인데 절대 본문에 나온 그 말이 그대로 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슷한 말로 바꿔놔요. 그랬을 때 이 말이 이 말과 같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냥 단어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대충 보고 좀 맞네 이러고 넘어가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아, 이 말은 본문에 이 말이고 아, 이 말은 이 말이니까 그래서 답이야. 이렇게 찾아야지 대충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출제자는 전혀 엉뚱한 ABCD를 만들진 않습니다. 대충 보면 본문이랑 거의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 말이 본문가 아니고 여기는 맞는데 이 말이 아니고 요런 식이거든요. 그래 그걸 요거 아니구나. 요거 아니구나. 아 이건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으니까 그래서 본문가 맞아. 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꼼꼼한 성격, 차분한 성격 필요합니다. 패러프레이즈 연습 잘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의미의 확대와 축소, 또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의 대조 유형, 그다음에 동의어, 반의어를 활용한 영영사전 활용 기법 본문 교재 431쪽에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거의 뭐 설명하듯이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셔야겠어요. 네. 그리고서 432쪽에 나오는 건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형 정리였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딱 들어가셔서 실제
이런 문제는 이 유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전해드리는 게 실제 핵심적인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1강에 걸쳐서 파트 5, 6의 설명, 요약, 정리와 또 독해 강의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잘 하셨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꽤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문제풀이 강의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실 수 있고 또한 영어에 대해서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라고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정상에서 꼭 만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풀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